권력 구조를 통해서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창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섭외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 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데 아까 여당 의원께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보면은 지금 크게 나라가 선거법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9개 법안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게 있고 또 정당법이라 해가지고 4개 법안이 정당 발기인이나 가입 연령을 이거 아마 15세까지나 교사 공무원까지 다 넣잖아요. 이런 법안이 있고 그 다음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연구소가 이 선거권 대상이 아닌 어린애들한테도 예비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교육이나 정강교육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그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이게 이제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 연령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나라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제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정교조가 정책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세우는 말에 아직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그 선거 연령을 인하시키고 또 미리 그 예비 유권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애들한테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터준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전체 고3 학생 중에 한 그 선거 연령으로 따지면은 약 한 30% 정도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됐을 때는 30% 학생과 70% 학생 구분이 안 될 거고 고3 학생하고 고1, 2 학생이 구분이 안 되면 결국 학교 전체가 선거에 굉장히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 아무리 선진국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선진국 제도 중에 이 학령에 대한 제도가 우리 선진국과 좀 다릅니다. 서구는 한 학년이 가을 학기에 애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18세인 학생이 선거에 직접 투표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띤 정교조가 없는 성향의 그야말로 이제 그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교조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그 학령 아동이 또 서구하고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투표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숙하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과 흑인들이 주로 투표권과 선거권을 얻었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시기에 당시의 여성과 흑인들에 대한 교육 수준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수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크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면은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고3생이 전체 57만 명, 18세 정도가 57만 명인데 그중에 고3인 학생은 1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이 28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재수를 하는 분들이 12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인데 이분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다면 투표권, 선거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한 정태혁 의원님께서 전교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가장 주도적으로 지지했고 활동했었던 그룹이 바로 교사 노조입니다. 그 정도로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 18세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뭐 전교조 예를 든 것 으면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1운동과 4.19 민주혁명입니다. 두 역사적 사건 모두 다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 주축 세력으로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고등학생들과 중학생의 정치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등학생들은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 모두 다 고려하신다면은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은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거나 드뭅니다. 그래서 각 당마다 자율적으로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연령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3인당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이고 기민당은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대중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도 역시 외국의 추세에 맞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저께 그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대표께서 개헌 중심 정당으로 국민 개헌을 연내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권력 구조와 선거 구조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선거 연령 인하도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정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제 반대와 대결 국면에서 조정과 협상 국면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 뭐 쟁점이 없는 것들 또 시급한 것들 먼저 논의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문제는 늘 뒤로 미루다가 결국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만 확정하고 넘어왔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선거제도가 민심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 의제로 정치권이 삼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 확정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복원하는
그런 독소조항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소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터준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전체 고3 학생 중에 한 그 선거 연령으로 따지면은 약 한 30% 정도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됐을 때는 30% 학생과 70% 학생 구분이 안 될 거고, 고3 학생하고 고1, 2 학생이 구분이 안 되면 결국 학교 전체가 선거에 굉장히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 아무리 선진국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선진국 제도 중에 이 학령에 대한 제도가 우리 선진국과 좀 다릅니다. 서구는 한 학년이 가을 학기에 애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18세인 학생이 선거에 직접 투표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데, 아까 여당 의원께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뭐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보면은 지금 크게 나라가 선거법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9개 법안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게 있고, 또 정당법이라 해가지고 4개 법안이 정당 발기인이나 가입 연령을 이게 아마 15세까지나 교사 공무원까지 다 넣잖아요. 이런 법안이 있고, 그 다음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연구소가 이 선거권 대상이 아닌 어린애들한테도 예비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교육이나 정강교육 정보를 권력 구조를 통해서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창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섭외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 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 여기는 우리같이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띤 정교조가 없는 성향의 그야말로 이제 그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교조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의 그 학령 아동이 또 서구하고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투표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제공하자 이런 그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이게 이제 뭐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 연령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나라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제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정교조가 정책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세우는 말에 아직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그 선거 연령을 인하시키고 또 미리 그 예비 유권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애들한테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